대부분의 자유전공 학부는 특정 인기학과를 가는 통로로 전락했습니다. 전공 구분 없이 입학하는 자유전공학부의 첫 졸업생이 배출됐던 2013년 대학가에서 나왔던 평가입니다. 이 같은 비판 속에 연세대와 성균관대, 중앙대, 한국외대 등 주요 대학들은 줄줄이 자유전공학부를 없앴습니다. 제도를 유지한 대학의 상황은 다를까? EBS 취재진은 서울대와 고려대, 경희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최근 3년치 전공 선택 현황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. 세 대학 모두 특정 전공에 대한 쏠림 현상은 여전했습니다. 서울대의 경우 지난 3년간 자유전공학부를 거쳐 학과를 선택한 849명 중 컴퓨터공학부를 선택한 학생이 23%로 제일 많았고 경영학부 17%, 경제학부 14%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. 고려대는 경영학과, 컴퓨터학과, 경제학과 순서로 인기가 많았습니다. 경희대 역시 자율전공학부 학생 중 20%가 경영학과를, 15%가 회계세무학과를 선택했습니다. 반대로 비인기학과의 소외는 뚜렷했습니다.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선 불문과 동양사학 등 22개 전공이, 경희대에선 국문과 영문과 등 10개 학과가 3년 동안 단 한 명의 선택도 받지 못했습니다. 자유로운 진로 탐색보단 취업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영향을 미친 건데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는 규정 때문에 실질적인 선택권이 가로막힌 경우도 상당합니다. 자유전공학부 안에서도 전공 선택 시 성적 기준을 두는가 하면 특정 전공에 진입하기 전 들은 수업은 모두 기타 이수로 집계돼 졸업에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컴퓨터학과를 가고 싶은데 그런 과들은 좀 인기가 많으니까 학점뿐만이 아니고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다 체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학 통론을 안 들었다 그러면은 감점 요인이 되거든요. 자유로운 진로 탐색을 독려한다면서도 정작 참고할 정보와 지도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다 보니 학생들은 다수의 선택을 따르게 된다고 말합니다. 진입하는 학생들이 거의 한 자릿수 정도 되는 소수 전공이라서 그런 선배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자유전공학부에서 건축학과 진입한 선배가 안 계셔서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지 조금 도움을 받기 좀 어려웠고. 사실상의 법학 전문 대학원, 이른바 로스쿨 준비반처럼 인식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. 고려대는 전공 선택 전인 융합교육과정에서 법학 관련 수업들을 사실상 필수로 지정하고 경희대 자율전공학부 학생 39%가 선택한 글로벌 리더 전공은 심화 과정을 통해 로스쿨 준비를 지원합니다. 자유전공학과 들어오는 친구들 중에 반 정도는 로스쿨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. 보통은 자유전공학과에 남는 쪽이 한 반이고 다른 쪽으로 전과하겠다는 쪽이 반이었어요. 문제는 이렇게 제도 취지가 왜곡되면 학생은 물론 교육 환경에도 부작용이 크단 겁니다. 한쪽에선 강의실이나 교수가 부족해 수강 신청이 더 치열해지고 다른 쪽에선 패과나 통폐합으로 학내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과거에 봤을 때 그게 2번, 3번 실패했던 제도예요. 아무리 이렇게 전공간 배분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렇게 무리하게 도입할 경우 저는 정말 100%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. 결국 운영한 지 10년 넘도록 해결되지 못한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무전공 취지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EBS 뉴스 진태입니다.